예,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이제 이상전압하고 진행파의 특성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요. 전 시간에 이제 내부 이상전압 부분에 대해서 배우셨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은 아까처럼 이제 제동작용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외부 이상전압 같은 경우는 직경내나 유도례로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유도례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110kV 이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직경내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배우시게 됩니다. 그럼 직경내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사실상 이게 뇌가 쳤을 때 기기를 견디는 부분을 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험 파형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테스트할 수 있는 기준 시험 파형에 대한 충격파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경내하고 유도례에 대한 내용들이 뭐가 있고 충격 파형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3 이상전압. 외부 이상전압입니다. 외부 이상전압이다 보니까 여기에는 뭐가 있다? 직경내하고 유도례가 있다. 직경내에 대한 설명은 어디 나왔냐면 페이지 361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지지물 또는 가공지선이 뇌의 직격을 받아 그 뇌격 전압으로 선로의 절연이 위협받게 되는 경우, 이건 직격이라는 얘기예요. 직격 말 그대로 뇌가. 그리고 뒤에 보시면 유도례는 페이지 363페이지에 보시면 유도례는 내운 상호환 또는 내운과 대지 사이에서 방전이 일어났을 경우에 내운 밑에 있는 송전선로상의 이상전압을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유도례는 발생 횟수가 현저히 많은 반면 그 위험성은 비교적 적은 편이다. 유도례에 의한 이상전압은 문제로 되지 않고 직경내만을 대상으로 해서 절연 설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유도례는 무시를 한다. 하지만 직경내는 중요하기 때문에 고려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먼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페이지 361페이지로 가가지고 현재의 송전선로로서는 아무리 절연을 강화하더라도 이 직경내에 대해서는 견딜 수가 없어 반드시 섬락을 일으키게 된다고요. 이 직경내 부분에 대해서는 절연을 해도 절연이 견디지 못하고 반드시 섬락, 여기 나와 있는 플래시 오바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플래시 오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뇌전압 또는 뇌전류의 파형을 만들어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임펄스라고 해서 충격파, 임펄스 시험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뭐 변압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현장에 설치했을 때 외부에 번개가 쳐가지고 이 변압기가 견디는지 안 견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임펄스 파형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준 충격 파형을 만들어가지고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충격 파형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내용들이 또 뒤에 가면은 어디 또 나와있냐면 피레기에 대한 파형들, 절연협조 부분에 가서 보시면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충격 파형을 가지고 계산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 충격 파형 같은 거는 한 3회 정도 인가를 해가지고 하게 됩니다. 나중에 보시면은 우리가 1.2 곱하기 50 마이크로 헤르츠에 대한 것들을, 요거는 기준 충격 파형에 대한 파두장과 파미장, 그리고 요거는 전압에 대한 크기를 나타내는데, 여기다가 지금 우리가 1호사 같은 경우는 얼마라고요? 750kV짜리를 이만큼 시간 동안에 여러 번 인가를 하는데 보통 한 3회 정도 인가를 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확인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그 부분을 보겠다는 얘기고요. 그 부분이 여기 보시면 충격파를 서지라고 부르기도 한다. 페이지 362페이지 보시면 이 충격파를 뭐라고요? 서지라고 부르기도 한다. 네, 짧은 시간에 파고값에 도달하고 짧은 시간에 소멸하는 파형을 갖는다. 짧은 시간에 파고값에 조절하고 짧은 시간에 소멸을 한다 이거죠. 그 짧은 시간, 이 짧은 시간을 정의를 하는데 이제 파두장하고 파미장으로 정의를 하는데
이게 1.2 곱하기 50 마이크로세크라는 얘기입니다. 파두장이 뭐고 파미장이 뭔지를 그림을 가지고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전압 750kV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와 같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전압이 기준이 되겠죠. 이걸 이제 100%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보시면 90%대, 30%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여기 30%대하고 이 90%대를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선을 딱 그어보시면 이렇게 그어보시다 보면은 요 지점하고 요 지점이 나오겠죠. 이렇게 올라간 부분에 요 지점이 나오겠죠. 그러면 요거를 이제 귀약 0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귀약. 왜냐면 우리가 이제 사인파형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요 지점하고 요 지점을 정확하게 하지를 못하니까 여기하고 여기 부분, 그나마 이제 좀 직선인 부분을 여기하고 여기 부분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를 이제 귀약 0점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여기까지 시간, 요 100%까지 올라갔던 요 시간과의 요 부분을 이제 여기서는 뭐냐면 TF로 표기를 했습니다. TF 이 부분을 바로 파두장, 파의 머리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그래서 요 시간이 1.2 마이크로세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파두장이. 그럼 이제 50%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50%가. 50%가 파미장에서 50%가 감쇄할 때까지 이 시간. 요거 귀약 0점부터 50%까지 감쇄할 때까지 그 시간이 여기선 T로 해놨습니다. 요게 파미장이 된다는 얘기죠. 요 시간이 50 마이크로세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50 마이크로세크에 대한 이런 파형을 750kV까지, 요게 750kV까지 걸어서 테스트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기준 충격 파형이. 그래서 전압은 이와 같이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때 여기 보시면 기준이 파두장은 여기서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 30%하고 90%를 연결한 이 지점이 귀약 0점이고 귀약 0점과 여기 이제 100%대 갈리는 여기 부분하고 연결한 이때까지 시간이 파두장이고 거꾸로 귀약 0점부터 50% 감쇄될 때까지 이때까지 시간이 파미장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 전압에서는 1.2 곱하기 50 마이크로세크에 대한 전압을 인가를 한다. 그럼 전류에서는 어떻게 한다? 8 곱하기 20 마이크로세크예요. 왜? 빨리 올라가고 빨리 소멸한다고 그랬으니까 이 전체적인 시간은 다 작을 거란 얘기입니다. 왜? 써지기 때문에. 왜냐면 너무 큰 거를 계속 상용주파처럼 인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순간적으로 치고 들어오는 그 서지를. 왜? 그 다음부터는 나머지는 뭐 피렉이라든가 다른 것들에 의해서 방전을 시킬 거니까. 그래서 요때는 어떻게 한다? 10%로 본다. 전류일 때는.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얘는 뭐라고요? 30에서 90%를 연결하는 지점이 귀약 0점이지만 얘는 10%에서 90%를 연결하는 게 귀약 0점이다. 귀약 0점에 대한 위치가 틀려지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파두장과 파미장이 틀려지는 거고요. 크기가.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충격파형 밑에 보시면 충격파는 보통 파고값과 파도 길이와 파미 길이로 나타내고 있다. 파미 길이는 파고값의 50%로 감쇄할 때까지 시간. 근데 그 밑에 보시면 파고값의 30%, 전류의 경우에는 10%로 한다. 와 90%의 점을 맺는 직선이 시간축과 교차하는 점을 시간의 기준점. 이것을 귀약 0점이라고 한다. 아까 얘기했던 이 귀약 0점이라고 한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밑에 보시면 1.2 곱하기 50 마이크로세크로 잡고 있고요. 어떤 뭐 1000kV를 인가해가지고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1호사 같은 경우는 750kV를 인가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선로가 내격을 받으면 전술한 충격파를 발생하고 이것이 진행파로 되어서 정해진 전파 속도로 선로상을 좌우로 진행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 코로나 등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순간적으로 보시면 나중에 감쇄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진행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한 시간들은 조금씩 정의가 돼 있습니다. 사실상, 요때 이 시간들은, 조금씩 차이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요 귀하경점을 정의할 때, 요 시간보다 몇 t 앞선, 요 시간보다 몇 t 앞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은 전압 같은 경우는 요 시간보다 0.3t 앞선 여기 부분을 귀하 영점이라고 한다라고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전류도 요거보다 0.1t 앞선 이 지점을 귀하 영점이라고 한다. 왜냐면 여기 시간으로 기준을 했으니까 요 시간으로 기준을 했을 때 예? 그렇게도 표시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하면 아니면 요거보다 뭐 몇 배, 뭐 1.63배, 1.2337배인가 이렇게 더 올라가는 부분을 여기하고 여기에서 시간, 여기하고 여기에서 걸리는 시간에 뭐 몇 프로 정도를 더 올라가면 된다. 이렇게도 또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한번 참조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이제 9-4 진행파의 특성.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장거리 송전솔로 할 때 분포정수 회로를 배우셨죠? 그거하고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진행파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해가지고 25점짜리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제 진행파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셔야 되는데, 먼저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그 다음에 앞에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거리 분포정수 회로도 이렇게 L, 여기 C, 그다음에 뭐 C, 아주 계속 이렇게 분포가 돼 있다. 집중이 돼 있다고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장거리다 보니까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이런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진행파도 이렇게 되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밑에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선로가 있는데 여기까지가 X 지점이다. 전압 E가 충전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A 지점이고 여기가 B 지점인데 요거하고 요거를 아주 짧은 구간, 미소 구간이라고 해가지고 DX로 미분한 구간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압 파형이 계속 가면서 충전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전압이 걸려서 여기다 충전시키고 여기 충전시키고 이런 식으로 가면서 충전을 시킨다는 내용인데요. 그걸 앞에 한번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63페이지 보시면 진행파의 개요에서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중간에 여기서처럼 이제 차단기가 있다. 차단기를 투입하면 먼저 그 차단기에 접한 부분이 전압 2, 접한 이런 부분이 전압 2로 되고 그 다음에 그와 인접한 부분의 전압이 다시 또 2로 되면서 어떻게 해요? 수전단을 향해서 전진하면서 일정한 시간 후에는 비로소 전체가 전압 2로 가압되는 거다. 그래서 아까처럼 이렇게 충전시키면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 부분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다음 부분은 아직 충전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미소 구간은. 그 미소 구간을 충전시키기 위해서 이와 같이 속도를 가지고 가는데 이거에 관련된 진행파에 대한 개념을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건 뭐냐면 전압파가 어디요? 송전단에서 수전단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이다. 전압이. 그러면 이제 이 뒤에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내용들이 이제 또 나왔는데 입사파가 반사가 어떻게 되고 진행파가 반사 투과가 어떻게 되는지 진행해 나간다고 그랬습니다. 송전단에서 수전단으로 진행해 나가는데 뭐가 진행하느냐? 전압파가 진행하냐? 전류파가 진행을 하느냐? 그럼 그 부분에서 쭉 가다가 어떤 변이점이 생겼을 때 그 변이점을 통과하느냐? 그럼 이제 투과가 되는 거고요. 변이점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돌아오느냐? 이게 반사파가 되는 거고요. 변이점을 향해서 가느냐? 이게 입사파가 되는 거고요. 이런 내용들을 이제 뒤에서 배우시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걸 이제 이 수식으로 해가지고 정의를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책에 나와 있는 데처럼. 이와 같이 전원을 충전해 나가는 과정을 이제 그 전하량으로 해가지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파에 대한 개념을 보시면은 페이지 364페이지 보시면은 이런 진행파가 전압 진행파가 이 미소 구간 dx만큼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dt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그 dt만큼의 시간 동안에 요 dx 구간에 축적될, 왜냐면 E라는 건 어차피 전압은 여기 전하량이 인가가 돼야지. 그러니까 배터리에서 생각하시면 이제 콘덴서 성분이 있는데 어느 정도 시간 내에 이 전하량이 축적이 돼가지고 여기에 가득 차야지 전압이 발생될 거 아닙니까? 전압 E가. 마찬가지로 그 시간 동안에 이 전하가 충진되기 위한 그런 시간이 다 합해지면 전압이 발생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dq 전하량은 E의 C, dx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나왔냐면 Q는 CV입니다. 이 전하량은 어떻게 되죠? 이 CV에 대해서 충전이 되는데 이 V 부분이 EDX만큼의 시간 동안 계산이 되니까 Q는 어떻게 되죠? C에다가 EDX가 붙죠. 여기다 이제 미소 부분 해가지고 DQ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DQ는 CEDX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ECDX가 되는 거죠. 이런 개념으로 지금 정의가 된 겁니다, 지금. 그럼 이제 전하량은, 예? 전압과 이런 충전, 캐패시터에 전압이 얼마나 충전되느냐에 따라서 표시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전하량에 대한 부분이 나왔고요. 이거를 어떻게 했느냐? DX 구간을 충전하기 위해서 흐르는 전류를 가지고 또 표시를 했죠. 전하량 다음에 전류 I는 dt분의 dq 이렇게 표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 dq는 뭐라고 했죠? 여기서 ECDX니까 ECDX에다가 dt가 나오겠죠? dt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 dt분의 dx는 시간분의 이만큼을 가는 거니까 얘는 속도가 되겠죠? 여기서 나와있던 것처럼 얘는 진행파의 속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여기서 나왔던 아까 이 V 부분이 되는 거죠, 이게. 거꾸로 여기서 이제 계산하면 ECV의 이 V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속도를 V라고 넣으면은, 진행파의 속도 V라고 넣으면은, 어떻게 되죠? I는 ECV가 되겠죠? 속도에 의해서. 이런 수식이 나왔고요. 그러면 이제 전하량을 통해가지고 지금 전류를 계산했습니다. 전류에 대한 수식을 하나.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 자석을 이용해서 역기전력을 이제 계산해낼 겁니다, 지금. 왜냐면 전압과 전류가 필요하니까. 왜? 우리가 전압과 전류에 대한 진행파를 이제 계산을 해서 입사파와 투과파, 반사파로 이제 나중에 계산을 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전류에 대한 부분을 먼저 계산했으니까 이제 전압에 관련된 부분을 계산하기 위해서 자석으로 이제 계산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으면 요 전류에서 생긴 이 자석 부분은 어떻게 정의를 하냐? d파이는 ILDX가 나옵니다. 이것도 어떻게 되냐면 파이는 LI라는 이 수식에서 계산이 된 거죠. 파이는 LI에 대해서 미소 구간만큼에 생기는 거니까 DX만큼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D가 또 들어간 거죠. 그래서 파이는 LI, Q는 CV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유도가 된다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 첫 번째, 이 전하량에 대한 수식, 두 번째, 전류에 관련된 수식, 세 번째, 자석에 관련된 수식,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역기전력에 관련된 수식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E는 dt분의 d파이. 역기전력은 그 자석을 반대 방향으로 하면서 나타나는 게 역기전력이죠. 그래서 실질적인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는 이제 진행파하고 평행하게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부호를 빼고 dt분의 d파이로만 봤습니다. d파이는 여기서 IL, dx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d파이는 IL, dx분의 여기 dt가 나왔는데 dt분의 dx는 뭐라고 그랬죠? 여기서 똑같이 v라고 그랬죠? 이건 어떻게 되죠? ILV가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지금 I는 ECV라는 수식 하나하고 여기는 E는 ILV라는 수식, 이렇게 두 개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개를 이용을 해서 전압과 전류에 대한 진행파를 지금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류에 대한 진행파, 얘는 전압에 대한 진행파를 이와 같이 표시를 했다는 얘기죠. 그걸 가지고 이제 임피던스를 이제 비유를 하는 거죠. Z는 R은 I분의 V니까 I분의 V,
이 부분을 여기서 계산된 이 수식들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임피던스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 임피던스를 여기서 나와 있는 거는 파동 임피던스. 뭐가 있었죠? 또 서지 임피던스. 또 특성 임피던스. 이와 같은 의미가 있었죠. 그 부분을 여기서 계산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아까처럼 그 미소 구간만을 이렇게 해가지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Z의 값이 선로의 길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선로의 특성하고 상관이 있다는 얘기죠. 선로의 길이하고는 상관없다. 이런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발생되는 이 전파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L과 C로 해가지고 계산하는데 이 Z를 이렇게 되면은 Z는 뭐라고 되어 있죠? 근데 E였죠. 근데 I는 뭐였죠? ECV가 되고 E는 또 ILV가 되고 어차피 뭐 계산하면 V 값은 이제 없어지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수식을 하나를 이제 바꿔줘야 되겠죠? 다른 쪽으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는 어떻게 했냐면 I는 E는 CV분의 1이 여기 보시면 I는 20분의 1이니까 I는 20분의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한 거고 그렇게 해서 쓴 거고 그 다음에 LV 같은 경우는 I는 LV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또 쓴 거고 E는 ILV니까 E를 가지고 또 했을 때는 LV가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요거하고 요거의 관계를 V 부분을 없애주기 위해서 계산을 하게 보면은 얘는 C분의 L이 된다는 얘기죠. Z는 L분의 C. 요게 지금 헷갈릴 때는 항상 이게 연장자가 위에 올라간다고 그러면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 전에 그래가지고 보시면 루트분의 이게 Z, Y가 되는 경우하고 C분의 L이 되는 경우 이런 것들을 헷갈리실 경우 항상 L이 위고 Z가 위라는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파동 임피던스, 서지 임피던스, 특성 임피던스는 C분의 L이 나오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나오는지 진행파의 특성을 가지고도 설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파동 임피던스하고 이 전파 속도를 여기 나와 있는 이 수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정의를 해줄 수가 있는데 이걸 실제로 가공선로하고 지중선로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도 예제로 해가지고 시험 문제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가서 책에서는 조금 정리가 잘 안 돼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 서브노트 같은 데서는 문제를 가지고 정리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책에 있는 내용을 좀 정리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파동 임피던스, 특성 임피던스, 서지 임피던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전압, 전류, 진행파의 특성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게 가공선로하고 지중선로에서는 그 파동 임피던스하고 전파 속도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65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요. 파동 임피던스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파 속도가 있는데 무엇과 무엇을 비교해라? 가공선로와 지중선로를 비교를 합니다. 가공선로가 이제 그 전파 속도라든가 파동 임피던스가 이제 커집니다. 지중선로보단. 그럼 왜? 이 뒤에 보시면 이제 유전율이라는 게 나오는데 유전율 때문에 차이가 나는데 그 책에 바로 그 다음 장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가공선로에서 전파 속도는 이제 계산할 때 어떻게 된다고? 전파 속도는 먼저 보시면 L과 C 값이 있는데 가공선로에서 L 값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0.4605 로그 10을 밑으로 하는 R분의 D에서 R분의 D 부분이 EH가 되죠. 왜? 가공선로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설명드렸을 것처럼 이렇게 돼 있으면 땅땅땅땅 내려가지고 여기 부분에 H 해가지고 2배의 H를 본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옛날에 배우셨던 걸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 C는 0.02413 로그 10을 밑으로 하는 R분의 D에서 마찬가지로 이 EH가 들어가면 되겠죠? 요 EH가 들어가고 요건 L은 미리 헬리 포 킬로미터가 되고요.
이거는 마이크로 페로 퍼 킬로미터가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 외워주시고 이런 부분들은 다 외워주셨었죠. 근데 가공선로기 때문에 얘만 EH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케이블이었을 때는 얘가 또 어떻게 됐죠? R, 대문자 R로 돼 있었죠. 지중선로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앞에 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L과 C를 이용을 해서 아까 파동 임피던스는 어떻게 계산된다고요? 파동 임피던스는 연장자가 위로 올라가고 L이 얘는 밑으로 C로 들어가니까 요 L 값과 이 C 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파동 임피던스를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파 속도는 또 어떻게 계산하죠? 전파 속도는 아까 파동 임피던스 이 부분에 대해서 CV 1분의 LV였죠? 그럼 V를 놓고 계산하게 되면 V 이쪽에다 V를 곱하고 이쪽에다 V 곱하면 V 자승은 이쪽에 L을 나눠가지고 하게 되면 V는 루트 LC분의 1이라는 수식이 나올 겁니다. 요 수식에서. 이건 여러분들의 뭐 양면에 곱하고 나누고 하면은 이렇게 나오니까 그건 어렵지 않으실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구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파동 임피던스하고 이 전파 속도 이 수식을 이용해서 가공선에서의 이런 그 주어진 값과 지중선에서는 요 값들이 틀려진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부분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계산한 부분들을 정의를 해 놓은 겁니다. 책에서는.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가공선로에서는 뭐라고요? Z는 연장자가 위니까 이렇게 넣으면은 이 L은 뭐였죠? 0.4605.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0.460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미래일이니까. 얘는 0.02413이죠. 0.02413에다. 지금 마이크로페르시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이죠.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6승. 여기다 루트를 씌우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값들을 이제 로그 10분의, 요거는 위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올라왔으니까 바깥으로 나가서 자성돼서 바깥으로 나갔기 때문에 로그 10을 밑으로 하는 R분의 2H가 되겠죠. 이걸 계산해 보면은 얘가 138에 로그 10을 밑으로 하는 R분의 2H가 나온다는 얘기죠. 138이라는 상수가 나온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나중에 지중선로에서는 요걸 나누기 루트의 유전율이 나옵니다. 밑에서. 요거는 조금 이따 보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Z 부분을 이렇게 계산했다. 그러면 전파 속도를 구해야죠. V는 루트 LC분의 1. 요 두 값이 여기 다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죠. 1 나오고. 이거 어떻게 나왔죠? 0.460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0.0241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해가지고 계산하면 얘가 어떻게 나온다? 빛의 속도하고 똑같은 광속도 3 곱하기 10의 5승 킬로미터 퍼 세크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게 빛의 광속도입니다. 그래서 파동 임피던스 값은 요거는 뭐라고요? 전선의 굵기와 요 높이들 요 굵기 반지름이니까 반지름 이 H는 높이였죠. 아까 여기 이 높이 굵기와 높이에 따라서 이 값이 차이가 나지만은 전파 속도는 어떻게? 광속도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얘는 딱 고정이 돼 있다는 얘기죠. 전파 속도는 빛의 속도처럼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중선로에서는 아까처럼 이 부분이 틀려진다고 그랬습니다. 지중선로 L과 C가 틀려진다고 했죠. 지중선로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케이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송전 특성에서 선로정수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그런 내용들을 한 번 더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가공선, 복도체, 그 다음에 케이블에 대한 선로정수들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그때 여기 나왔던 것처럼 L값은 어떻게 된다? 0.4605 로그 10을 밑으로 하는 R분의 이게 뭐라고 그랬죠? 라지 R이 된다고 그랬죠? 요 값만 틀려진다는 얘기죠. 저기서는 2H였는데 여기는 R값이. 여기도 마찬가지 C도 0.02413 근데 이 곱하기 여기 보시면은 로그 10을 밑으로 하는 R분의 R값만 틀려진데 여기서 하나 틀려지는 건 여기에 있는 유전율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유전율. 그 유전율이 입실론 S가 들어가고 여기 C 성분의 유전율이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값이 여기의 값에 들어가게 되면 이 유전율만큼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 부분이. 그럼 여기서도 유전율밖에 나눠집니다. 곱하기
여기서는 요 값만 틀려지고 얘는 유전율 곱하기 3 곱하기 10의 5승 km/s 세크에 대한 전파 속도를 가진다. 지중선로에서는. 지중선로의 전파 속도는 전파 속도와 파동 임피던스는 입실론분의 루트 입실론분의 1일 만큼의 감쇄 효과가 일어난다. 그래서 얼마나 감쇄 효과가 일어나는지 그 내용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 보시면 19-11에 파동 임피던스 Z는 루트 입실론 S분의 138 로그 11m를 하는 R분의 라지 R이 되는 거고요. 전파 속도 V는 루트 입실론 S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10의 5승 km/s가 됩니다. 즉, 케이브 선로의 경우에는 전파 속도는 저연물의 비유전열 입실론 S의 평방근에 반비례하게 된다. 근데 비유전열이 얼마 정도가 된다? 요게 2.5에서 4배가 정도 됩니다. 근데 거기다 루트를 씌웠기 때문에 루트 4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2가 되죠. 그러면 이게 2분의 1 정도가 되겠죠. 루트 4분의 1이니까. 그럼 얘는 한 50% 정도가 되고요. 루트 2.5 같은 경우 계산하게 되면은 얘가 2니까 1점 몇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대략 4분의 1인가? 그 정도 나올 겁니다. 여기 4분의 1 정도. 그러면은 얘가 한 25% 되겠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게 2.5에서 한 4배 정도. 여기는 한 3배에서 7배 정도로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3배에서 5배 정도로. 그래서 30%나 한 50% 정도로 줄어드니까 케이블 내의 전파 속도는 가공선보다 훨씬 느려져서 광속도의 절반 내지 7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감쇄 부분이 생겨서 이 비유전율만큼 감쇄가 일어난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진행파의 반사와 투과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결론부터 알고 넘어가셔도 나중에 이해하시기가 좀 편합니다. 앞에서 이제 진행파의 특성에서 전압에 대한 진행파하고 전류에 대한 진행파에 대해서 여러분들 배우셨죠? 그럼 이번에는 그 진행파가 진행을 해가면서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진행파가 이렇게 입사하고 투과하고 어떤 변이점에서 투과하고 반사하는 이 지점에 대한 전압에 대한 부분과 전류에 대한 진행파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결론부터 먼저 외우는 방법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우는 방법은요. 전압일 때는 Z2부터 생각하고요. 전류일 때는 Z1부터 생각해라. 먼저.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입사파하고 투과파하고 반사파를 보실 때 어떻게 하냐. 투과를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뭔가 타고 넘어가야 되니까. 담치기 하려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뛰어 올라야 될 거 아닙니까? 담보단. 마찬가지로 여기 부분을 넘어가려면 들어온 부분보다 더 큰 힘을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투과파는 항상 2배다. 반사는 똑같이 거울에다 빛을 반사하면 똑같이 반사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반사니까 이 들어온 부분하고 똑같은 부분이 반사되는데 반대 방향으로 반사되지 않습니까? 굴절이 되니까. 예를 들어 빛을 위에서 쏘면 어떻게 되죠? 빛을 이렇게 위에서 쏘면은 밑으로 내려가죠. 마찬가지로 위에서 왔으니까 얘는 반대로 부반사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입사파에 대한 전압 입사파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되는 이걸 입사파라고 하고 반사되는 리버스 해가지고 ER로 해가지고 반사파로 설명하고 투과한다고 해서 T를 해가지고 투과파로 설명을 하면은 이 반사파하고 투과파가 여기 있는 임피던스 Z1하고 Z2 부분에 의해서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럼 먼저 반사파를 정의해보면은 반사파 부분은 똑같이 된다고 그랬죠? ER은 똑같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 어떤 임피던스 부분에 어떤 비율이 있을 겁니다. 비율이 있는데 어떤 입사파에 대한 비율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가 되겠죠? 투과파도 마찬가지죠. 투과파도 있을 텐데 어떤 비율 부분에 입사파에 대한 어떤 비율로 된다라고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뭐라고요? 항상 투과는 2배,
이자를 딱 써버리시면 됩니다. 투가는 2배. 결론부터 설명드리면. 그다음 밑에 부분은 항상 Z2 플러스 Z1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Z2 플러스 Z1. 이렇게. 그러면 똑같이 이거를 이제 전류에 대해서도 입사파, 이건 전압이고요. 다 전압이고요. 입사파, 전류, 인풋이니까 IR, IT, 요거는 이제 반사, R이니까 T는 투가. 똑같이 여기서도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IR은, IT는 결론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뭐 입사파에 대한 부분이 있겠죠. 여기도 똑같이 입사파에 대한 부분이 있겠죠. 입사파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로 비교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뭐라고요? 반사, 여기도 반사, R이니까 얘는 투가, 얘는 투가. 투가를 하려면 전부 다 2배의 힘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 밑에 부분은 전부 다 Z1 플러스 Z2입니다. 밑에는. 근데 그냥 편의상 Z2 플러스 Z1으로 그냥 써버립니다. 그거는 뭐 Z1 플러스 Z2 쓰셔도 되고 Z2 플러스 Z1 쓰셔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외워주시는데 투가하는 건 항상 2배의 전압만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반사하는 거는 어떤 에너지가 조금씩 꺾여졌을 거 아닙니까? 돌아가니까 좀 힘이 줄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는 중간에 어떤 마이너스 성분이 있다. 이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뭐라고요? 전압은 Z2가 먼저 나온다. 항상. 전류는 Z1이 먼저 나온다. 그럼 전압은 Z2가 먼저 나온다. 전압은 Z2가 먼저 나온다. 이렇게 끝납니다. 전류는 Z1이 먼저 나온다. Z1 마이너스 Z2. Z1이 먼저 나온다. 이러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몇 가지만 외워주시면. 반사, 투가, 반사, 투가가 있는데 밑에 공통분모는 다 똑같다. Z1 플러스 Z2. 투가를 하려면 2배의 힘이 필요하다. 반사를 할 때는 뭔가 좀 줄어든다. 그리고 전압일 때는 Z2부터 일어난다. 반사할 때는 Z1부터 일어난다. 이렇게 놓고 계산하면 되는데 얘는 거꾸로 어떻게 쓸 수도 있냐면 마이너스를 하게 되면은 Z2 마이너스 Z1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류는 이제 부반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전류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전류가 갔다가 돌아오니까 마이너스 방향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이제 요게 이제 반사계수가 되죠. 반사계수. 반사계수는 Z2 마이너스 Z1으로 다 똑같지 않습니까? 요 계수가. 근데 이제 투가계수는 전압에 대한 투가계수하고 전류에 대한 투가계수는 어떻게 되죠? 여기는 Z2고 여기는 Z1이니까 투가계수가 이렇게 2개가 나와야죠. 책에 보시면은 책의 뒷장에 먼저 보시면 368페이지에 19-15가 나옵니다. 19-15에서 보시면 반사계수 베타는 요거 하나만 써놨습니다. 왜? 이쪽은 플러스고 이쪽은 마이너스를 넣게 되면 이 개수는 똑같기 때문에 하나만 써놓은 겁니다. 근데 투가계수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되어 있죠? 2개를 써놨죠. 따로따로. 왜? Z2하고 Z1이 따로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요거를 어떻게 유치를 하는지는 지금부터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이 이제 먼저 결론부터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 결론 부분이 나오게 되는 과정은 거꾸로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걸 하시다가 안 되더라도 답안을 쓰실 때는 이런 부분을 쓰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중간에 보시면은 마이너스 플러스가 좀 막 헷갈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개념을 딱 정확하게 주고 가셔야 되는데 전류는 반대 방향으로 반사 방향은 돌아오기 때문에 항상 전류 부분에 대해서 마이너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페이지 367페이지에 대해서 19-12, 19-13을 이용을 해서 19-14가 어떻게 나와지는지, 결론 이 부분이 어떻게 나와지는지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나눠드린 자료, 메일로 보내드린 자료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혹시라도 이 책에서는 이런 과정들이 잘 설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보시면은 먼저 그림을 그려보면은 2개를 그렸습니다. 하나는 전압이고 전류니까. 큰 거를 이제 전압, 입사파, 작은 거를
전류, 입사파. 입사 부분을 I로 해가지고 인풋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지점에 임피던스 Z1이 있을 때고, 요 지점에 임피던스 Z2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투과를 하기 위해서는 힘이 더 2배가 필요하다 그랬죠. 투과는 투자니까 T. 이건 IT. 나중에 이 부분이 요거에 비해서 2배의 전압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정도의 개념은 가지고 계셔야죠. 얘는 반사라니까 이쪽 반대로 가나. 그래가지고 리버스 해가지고 IR, ER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럼 전류 부분에 대해서 먼저 19-11을 보시면 전류 입사파하고 전류 반사했던 이 부분은 전류 키르호프의 법칙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이 부분의 합은 같으니까 투과는 전류하고 같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먼저. 그 다음에 또 밑에 보시면 전압 EI하고 전압 ER은 투과는 전압 ET하고 같다. 요 수식에서 이제 풀어서 쓰는 겁니다. 근데 그 수식을 할 때 요 임피던스의 비율이 틀려지겠죠. 얘는 요게 관련된 것들은 다 Z1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근데 투과파는 Z2에 관련된 부분이라는 얘기죠. 그걸 가지고 이제 요 수식을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하는 겁니다. 대입을 하는데 II는 어떻게 되냐면 Z1분의 2i가 되겠죠? E1이 2i가 되겠죠? 그 다음에 IR은 Z1분의 또 2R이 되겠죠? IT는 Z2분의 2T가 됩니다. 요 Z2만 틀려진다는 얘기죠. 나머지는 Z1 부분은 요 부분은 같다는 얘기입니다. 요것만 알고 요 수식들을 여기다가 어디다 집어넣는다? 여기다 집어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II에다 집어넣으면 먼저 Z1분의 2i가 나오죠. 근데 IR 부분은 여기서 나왔던 것은 요 밑에 지금 입사파하고 지금 뭐 밑에다 적어놨네. 2i는 요것들 또 따로 정의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풀어 쓴 건데 EI는 Z1II ER은 마이너스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인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Z1의 IR 그 다음에 ET는 Z2의 IT 여기 부분이 지금 조금 전에 여기 설명드렸던 요 내용하고 똑같은데 중요한 거는 요 부분만 마이너스가 들어간다. 반대 방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류 부분으로 계산할 때는 반대 방향이 들어간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요 수식을 이용해서 계산하니까 요게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IR은 뭐라고요? Z1분의 ER이 되겠죠? 요거는 Z2분의 ET가 됩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 먼저 반사파에 대해서 보다 보니까 이 T자, 투과파에 대한 부분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투과파에 대한 부분은 없애버리겠습니다. 그래서 Z2분의 ET 부분을 다시 정의를 한다는 얘기죠. Z2분의 뭐라고요? ET는 여기서 EI-ER이 되니까 EI-ER로 이렇게 써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없애버리고 지금 이렇게 요 수식으로 같다라고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 ER 부분이 여기 변수가 2개가 있지 않습니까? EI가 2개가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이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R을 이쪽에다 집어넣고 이쪽을 EI를 집어넣게 되면 요 사이에서 변수 부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아까 그 임피던스 비율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계산을 해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걸 계산하기 위해서 계산하면은 요게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Z1 플러스 요 ER을 이쪽으로 빼가지고 더해줘도 되겠네. ER은 계산해보면은 반사파 전압 ER은 보시면은 Z1분의 1 마이너스 Z2분의 1이 되고요. 요거는 Z1분의 1 더하기 Z2분의 1이 됩니다. 그 부분에 이 I로 구성이 됩니다. 그럼 요걸 이제 통분을 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은 그게 어떻게 되냐. 아까 이제 결론처럼 Z1 플러스 Z2분의 2i분의 반사가 되니까 Z2 마이너스 Z1. 전압에서는 항상 Z2가 먼저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Z2 마이너스 Z1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 대한 통분하기 위해서 요걸 수식을 가지고 이제 풀어서 쓰는 건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갑화 전압. 결론을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결론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변환할 때 여기서 어디 부분을 갖다가 통분을 해야 되는지 그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반사파 전압이기 때문에 이 투갑화 전압을 반사파 전압으로 이렇게 분해를 하는 과정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여기 투갑화 전압이기 때문에 이 투갑화 전압을 하기 위해서 이 반사파 부분을 투갑화로 다시 변환만 해주면 됩니다. 아까 그래서 여기는 여기를 없애줬지만 여기 이번에는 여기 부분을 투갑화로 정의를 해가지고 다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투갑화 전압 부분은 처음에 나왔던 부분이 EI-Z1-Z2분의 ER은 뭐라고요? Z2분의 ET. 요 수식 그대로 갖다가 놓고 여기서 이 부분만 바꿔주면 된다는 얘기죠. 이 부분만. 그 부분만 바꿔주게 되면은 요거 ER은 뭐 어떻게 되죠? ET-EI가 되죠. ER은 왜? EI 플러스 ER은 ET였는데 그럼 ER은 뭐 어떻게 되냐? ER은 ET-EI가 되겠죠. 그걸 여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 있다 보니까 이걸 다시 계산해 보면은 어떻게 된다? Z1분의 EI 마이너스 여기 ET는 Z1분의 ET 그리고 마이너스니까 이제 플러스가 되겠죠. 그 뒤에는 Z1분의 EI는 Z2분의 ET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이제 2배가 되고요. 얘도 이제 반대쪽으로 하면 2배가 되겠죠. 그래서 투갑화 전압을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통분을 하게 되면은 투갑화 전압 ET는 Z1분의 2배 그 밑에는 Z1분의 1 플러스 Z2분의 1이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입사파 전압에 대한 부분으로 된다는 얘기죠. 이걸 통분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아까는 Z1 플러스 Z2분의 Z2 마이너스 Z1이 나왔는데 여기는 이 부분은 똑같아진대. 어떻게? Z1 플러스 Z2분의 입사파 전압은 똑같아진대. 뭐라고요? 2가 되면 항상 2가 넘어오겠죠? 2가 나오고 어떻게 된다? 전압은 항상 Z2가 먼저 나온다.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수식이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류 부분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압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통분을 했으니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분류를 할 때 여기서 처음에 투갑파 부분을 봤으니까 이 투갑파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기 위해서 반사파에 대해서 봤을 때는 반사파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반사파에 대한 ER로 변화한 거고 투갑파 부분을 봤을 때는 이 반사파 부분에 대한 부분이 필요 없으니까 이 부분을 투갑파에 관련된 부분을 변환을 해서 그냥 계산만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 나왔던 것처럼 반사파에 대한 전압 부분, 투갑파에 대한 전압 부분은 이제 구하셨고 그 다음에 반사파에 대한 전류하고 투갑파에 대한 전류를 구하는 부분을 배우시게 된다는 얘기죠. 답은 다 알고 계시는데 그 부분은 이 반사파 전압과 투갑파 전압을 이용해서 다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 부분을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말단이 개방이 되어 있거나 종단이 개방되어 있거나 접지가 되어 있을 때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 부분은 지금 보시면은 전압 부분이 어떻게 된다고요? 반사파에 대한 전압은 이렇게 나온다. 그리고 투갑파에 대한 전압은 이렇게 나온다. 근데 밑에 부분은 다 똑같다. 전류도 아마 똑같을 겁니다. 나중에 이 부분도. 여기 부분도 전류 부분도 다 이런 배열로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뭐라고요? 반사되는 부분은 Z2 마이너스 Z1 해가지고 반사되는 부분은 마이너스가 있었고 투가 되는 부분은 2배가 있었다. 근데 먼저 뭐가 나온다? 다 전압은 Z2가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전류에서는 이게 Z1이 나온다라는 부분을 이제 보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그 부분이 어떻게 나오는지 전류에 대한 뭐라고요? 지금 받았던 반사파하고 투가파에 대한 것들을 계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전류의 반사파 전류하고 투가파 전류를. 그럼 계산해 보면은 반사파 전류 IR은 뭐라고요? 마이너스 Z1분의 2R이 됐죠. 그러면 여기서 2R 부분이 나오고 그러면은 보자.
마이너스 Z1분의 1이 되겠죠. 근데 2R 부분은 여기서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라고요? Z2 플러스 Z1분의 Z2 마이너스 Z1의 2I라고요. 여기. 반사파 전압이 이렇게 구성이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Z분의 이 부분은 앞에서 처음에 나왔던 그 수식에서 나왔으니까. 왜 반사될 때는 항상 마이너스가 붙는다고 그랬죠? 전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게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걸.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서 보시면은 이게 또 통분이 되겠죠? 근데 이 EI 부분은 또 어떻게 계산이 된다? 이 EI 부분이 Z1의 II로 또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이 Z1하고 이 Z1이 소거가 되니까 왜 여기가 전압으로 되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가 전류로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전류로 바꿔주기 위해서 Z1의 II로 바꿔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 부분이 II로 바꿔진 상태에서 여기 부분이 없어지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부분은 붙고 여기 Z2 마이너스 Z1분의 Z2 플러스 Z1분의 요거 없어졌으니까 여기 II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마이너스다 보니까 아까 반사계수는 다 똑같다고 그랬죠? Z2 마이너스 Z1 똑같은데 이걸 이제 그 수식으로 할 때는 외우기 편하게 여러분들 외우기 편하게 I 성분은 전부 다 전류 성분은 뭐라고요? Z1만 나온다. Z1이 먼저 나온다. 이거 반대로 하게 되면 Z1 마이너스 Z2 아닙니까? 음수를 없애버리면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외우시면은 좀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II가 나오고 Z2 플러스 Z1 이렇게 해라. 항상 Z2 부분부터 먼저 넣으셔도 되고 Z1부터 넣으셔도 되는데 밑에는 어차피 더하기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된다는 얘기죠. 투과파 부분. 투과파 IT는 어차피 2배가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투과파 부분은 뭐 어떻게 되죠? 임피던스 Z2분의 2T라고 그랬죠? 왜? 저기서 보시면 그 지점만 여기 임피던스가 틀려진다고 그랬습니다. 왜? 투과가 됐기 때문에 임피던스 부분만 Z2고 나머지는 다 Z1이라고 했으니까 그 Z2분의 2T인데 2T 부분이 어떻게 되죠? 여기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거 갖다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얘기죠. 2T 부분이. 근데 그때는 뭐 Z1 부분에 대한 것들로 바뀌어질 것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한번 보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는 Z2분의 1에 2T가 되겠죠? 투과파. Z2분의 1을 그대로 놓고 2T는 어떻게 되죠? 저 값을 그대로 가져오면 어떻게? Z1 플러스 Z2분의 저 값이 2배 Z2의 2i가 나오겠죠? Z2는 없어집니다. 근데 이 i가 어떻게 된다고요? Z1의 ii로 되죠. 아까 여기 이 i가 어떻게 된다고요? Z1의 ii로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똑같이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걸 정리를 하면은 얘는 Z1 플러스 Z2가 되고 2배 Z1의 ii 결론이 나왔네. 똑같이 Z1으로 되는데 투과파는 항상 2배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답을 먼저 외우시고 여러분들이 유출을 하시면 어떻게 될지 알기 때문에 쉽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나중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요령이 생기면은 책에는 이런 과정이 자세히 안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을 가지고 외우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페이지 368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반사파에 대한 계수가 나와 있습니다. 베타 부분. 그 부분은 감사가 되니까 Z2-Z1이라고 똑같이 돼 있었죠. 근데 그게 전압에 대한 계수는 똑같고 전류에 대한 계수는 밖에 음수가 붙어 있는 겁니다. 사실상은. 근데 계수로만 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상관없이 계수는 똑같다라는 얘기고요. 투과파에 대한 계수로 봤을 때는 계수가 틀려지지 않습니까? Z2하고 Z1이 2배 Z2, Z1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틀려지게 표시가 됐다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밑에 보시면 Z2가 Z1보다 큰 경우, 그건 뭐냐? 가공해서 지중으로 가는 경우. 왜 지중 케이블 부분이 그 임피던스 부분이 더 커지니까. 그때는 변이점의 전이, 따라서 투과하는 전이파의 값은 진이파보다 높아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Z2가 Z1보다 작은 경우는 투과하는 전이파는 진이파보다 낮아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가공성종선과 지중 케이블이 연결된 점에서는 파동 임피던스가 틀리다고 그랬습니다. 왜냐면 케이블에 대한 특성이 틀려지니까. 거리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니라 케이블에 대한 굵기 아까 보셨죠? 2H로 봤었고 라디알로 봤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틀려지기 때문에 가공선 쪽으로부터 진행파가 지중 케이블에 침입할 경우에는 반사계에서는 한 0.8 정도, 투각에서는 0.2 정도가 돼가지고 진입파의 파고값이 급격하게 감소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고요. 밑에 이제 Z2가 무한대일 때, Z2가 0일 때, 선로의 종단 개반, 선로의 종단 접지, 이 부분에서의 전압 전류 파형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지금 배우셨던 건 뭘 배우셨죠? 전압에 대한 반사파, 투과파, 그리고 전류에 대한 반사파, 투과파를 배우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조건이 어떻게 되냐? 아까 임피던스 Z2가 어떻게 변하느냐? Z2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이 네 가지 부분이 어떻게 변해지는지를 이제 표로 한번 정리를 해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책의 내용들이 있는데 책의 내용들을 간단하게만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림으로 이걸 그려보겠습니다. 그림으로 그려보시면 여러분들 이해가 편한데 책만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조금 힘듭니다. 종단이 개방되어 있는 경우는 개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임피던스가 무한대가 되어 있으니까 비접지가 됩니다. 이때는 전류가 부반사가 일어난다는 얘기고 전압은 정반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책에 나와 있고요. 간단하게 보시면 이제 그 페이지 368페이지에 정반사 돼가지고 ET가 2배가 된다라는 게 나와 있고요. 그 369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전위의 반사는 정반사가 된다. 그래서 반사파의 파고는 진위파의 파고하고 같다. 그리고 진위파의 2배로 된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냥 그런 정도만 한번 보시고 이따가 그림을 가지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IR은 뭐라고요? 반사파는 입사파의 반대 방향이다. 그러니까 부반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종단이 개방되어 있으니까 전류는 안 흐르겠죠. 그래서 투과파는 0이다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류의 반사는 부반사로 되고 반사파의 파고는 진위파의 그것과 같고 종단의 전류는 항상 0으로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종단이 접지되어 있을 경우 접지가 되어 있으니까 전압은 0이 되겠죠. 근데 전압의 반사 파형은 마이너스 해가지고 여기는 전위가 부반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전위의 반사는 부반사로 되고 전압 ET, 투과파에 대한 부분은 항상 0으로 된다. 왜? 접지가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전류의 반사는 정반사로 돼가지고 종단 전류는 항상 진위파의 2배로 된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부반사가 있고 전반사가 있고 정반사가 있습니다. 여기 부반사는 반대 방향으로 돌아온다. 이거고 전반사는 2배 똑같이 돌아온다. 정반사는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부반사는 밑으로 돌아오는 게 부반사입니다. 정반사는 이렇게 똑같이 돌아오는 게 정반사 플러스로. 전반사는 같은 크기가 같이 돌아온다 이거죠. 정이니까 반사가 되는데 똑같은 크기로 되는 거 전반사는 플러스로 돌아오긴 하는데 이 플러스 값이 작아질 수도 있고 커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보통 작아지는데 왜 이쪽으로도 감쇄되고 이쪽으로도 감쇄되니까 들어온 값보단 작아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반사는 두 배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작은 값으로 오는 거 똑같은 크기로 들어오기 때문에 2배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정반사는 똑같은 크기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조금 헷갈리게 설명을 드렸는데 요거는 그림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인 밑에 보시면 페이지 369페이지 보시면 전반사는 뭐라고 되어 있죠? 전반사는 진위파 파고값의 2배에 달해서 해서 항상 반사파의 파고가 진위파의 파고가 같게 되는 거. 요 반사파가 얘하고 똑같이 되는 게 전반사다. 정반사는 그냥 플러스로 돌아오는 게 정반사다. 부반사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들어오는 게 부반사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림을 그려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든지 여러분들이 애우실 때 아까처럼 어떤 관계들을 유출해가지고 애우시고 그 다음에 시각적으로 그러니까 그림을 이용해서 그림을 이제 도표하고 시각화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애워주셔야지만
조금 오랫동안 암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같은 것도 넣어놓는 것들이 키워드를 통해서 거기다 살을 붙이는 식으로 하면은 쉽게 암기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종단이 개방되어 있는 경우하고 접지가 되어 있는 경우도 그림을 그려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단 개방 시. 종단 접지 시. 그림을 그려보면은 변이점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도 변이점이. 그럼 입사파에 대한 전압이라든가 전류가 이렇게 있었다. 근데 종단이 개방되어 있다는 건 어떻게 되죠? 요 지점이 개방이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되죠? 없다는 얘기죠. 무한대라는 얘기입니다. 무한대. Z2는 무한대. 종단이 접지가 되어 있다.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돼? Z2는 0이죠. 여기 이렇게 접지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개방이 되어 있다는 얘기고 이렇게 땅땅땅땅. 그러면은 여기 부분에 대해서 투과하는 부분은 항상 2배입니다. 요거의 2배, 항상 2배. 여기로 이런 부분이 들어올 텐데 이 i하고 ii가 들어올 텐데 얘는 투과하는 건 2배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다. 근데 뭐가 투과를 하겠냐? 이거죠. 이건 접지가 돼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쪽이 이제 접지가 돼 있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제가 그림을 그릴 때 이쪽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왜냐면 여기는 변이점이니까 Z2가 0이니까 요 지점이 접지가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접지가 돼 있으면 전류는 흐를 거 아닙니까? 2배의 전류가 요거에 그래서 2개의 전류가 흐를 거란 얘기죠. 여긴 오픈이 돼 있으니까 전류는 못 흐르겠죠. 전압만 가겠죠. 이거는 2배의 전압이 걸릴 거라는 걸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림으로 보시면 나중에 이걸 다시 수식으로 해서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반사할 때는 똑같이 반사하니까 얘 같은 경우는 ER 부분이 나올 거고요. 예? 전류가 이제 부반사가 일어나니까 전류는 반대 방향으로 그려가지고 요거는 I, R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똑같이. 근데 얘는 반대로 전류가 정반사가 되고요. IR이 되고 전압이 부반사가 됩니다. ER이. 요걸 이제 수식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종단이 개방되어 있는 경우 이렇게 해서 나눠보면은 종단 개방, 종단 접지. 먼저 ER 그리고 ET 얘도 ER, ET 가지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그럼 임피던스 부분은 아까 수식은 다 똑같습니다. 수식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이건 저는 이제 Z2 플러스 Z1분의 이거 EI라고. 얘도 Z2 플러스 Z1의 EI라고요. 이건 에웃이라고 자꾸 더 써드리는 겁니다, 지금. Z2 플러스 Z1분의 EI라고요. 이거는 Z2 플러스 Z1의 EI라고요. 여기 전류도 똑같이 나눠주면 또 똑같아지겠죠. 이따가는 여기 부분을 생략을 할 겁니다. 왜? 같으니까. 예? 그럼 여기 들어가는 부분하고 여기 들어가는 부분, 여기 들어가는 부분, 여기 들어가는 부분을 이제 배울 때 투가하는 부분은 뭐라고요? 항상 2배. 투가하는 부분은 항상 2배. 예? 근데 여기 부분은 뭐예요? 반사가 되니까. 전압은 항상 Z2부터 나온다. 전압은 Z2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Z1, Z2, Z1이 빼고 Z2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전압분만 먼저 한번 보시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Z2가 뭐라고요? 무한대입니다. 여기 무한대, 여기 무한대. 여기는 Z2가 뭐죠? 0이죠. 0이죠. 이렇게. 그 값을 여기다 넣어서 그냥 계산하면 됩니다. 근데 무한대가 넣어서 계산을 하려니까 얘는 무한대 부분을 통분한 거죠. 어떻게? Z2로 다 나눈 겁니다. Z2분의 Z2를 나눴고, 이거는 Z2분의 Z1을 나눴고, 이건 Z2분의 Z2로 나눴고, Z1을 또 Z2로 나눴습니다. 그럼 얘가 어떻게 되죠? 1이 되죠. 얘도 1이 되죠. 거기다 2i가 되죠. 그럼 여기 무한대가 들어가면 얘는 0 없어지니까. 이건 어떻게 되죠? 결론적으로
EI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EI가. 그래서 아까 나왔던 것처럼 저 부분이 거꾸로 돌아간다. 종단 개방 시에는 이렇게 정반사가 된다. 들어왔던 부분이 똑같이 나간다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ET, 투과하는 부분은 무한대니까 얘도 똑같이 또 나눈다는 얘기죠. 2배 Z2분의 Z2, 요것도 Z2분의 Z2 플러스 Z1 나누기 Z2 하면 얘는 1이 나오고 얘는 없어지고 2i니까 얘도 1이죠. 1이니까 얘는 어떻게 되지? 2배 2i가 된다. 그럼 어떻게 됐죠? 여기서 보셨던 것처럼 들어온 2i가 들어왔을 때 ii가 들어왔을 때 전압은 반사파 전압은 어떻게? 여기 플러스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어떻게 되죠? 2배가 올라갔죠? 2배가 됐다는 거 알았습니다. 이렇게.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가 된다면서요? 이렇게 마이너스가. 여기 부분은 없다면서요? 전압이. 투과하는 부분이. 그렇게 되는지 직접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Z2가 0 아닙니까? Z2가 0이면은 어떻게 되죠? 요거 없어지고 요거 없어지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Z1분의 Z1인데 이거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2i게 되겠죠. 여기는 플러스 2i였는데 얘는 부반사가 되죠? 얘는 정반사가 되고 정의 방향으로 간다. 마이너스 방향으로 간다. 이게 그래서 얘 부분이 어떻게 됐죠? 여기선 마이너스로 해가서 간다라고 그림을 그린 거고요. 얘 같은 건 어떻게 될까요? 0이니까 얘가 0이면은 뭐 어떻게 볼 필요가 없죠. 그냥 얘는 0이죠.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지금 나타나진 겁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전압 부분은 나타났고 요걸 이제 또 전류 부분을 보시면 전류 그래서 종단 개방 시 종단 접지 시 원래 종단 개방 시에 전압과 전류를 다 설명하고 종단 접지 시에 전압과 전류를 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부분을 여러분들 좀 더 외우시기 편하게 하려고 같이 이렇게 여러 번 반복을 해드린 겁니다.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IR 부분하고 IT 부분이 있겠죠. IR 부분하고 IT 부분이 있겠죠. 요거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저 그림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면 밑에는 다 똑같다고요. 어떻게? Z2 플러스 Z1 분의 입사파에 대한 부분. 밑에는 다 똑같으니까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냥 여기는 다 똑같으니까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다 똑같으니까 윗부분만 틀려지는데 답을 알고 있죠.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요? 다 Z1이 먼저 나온다. 예? Z1이 먼저 나온다. 반사파는. 근데 얘는 뭐라고요? 2배의 Z1이다. 2배의 Z1이다. 이 부분만 가지고 하시는데 똑같이 마찬가지로 여기도 Z2는 무한대를 집어넣습니다. Z2는 0을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아까하고 똑같이 계산하면 똑같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얘 부분은 Z2 부분을 없애지니까 여기 없애주기 위해서 이걸 Z2분의 Z2로 나눠주면 여기 마이너스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요게. 그러니까 이걸 플러스 쓰면 Z1 나누기 Z2, Z2를 또 Z2로 나누고 이 밑에 Z2를 또 Z2로 나누고 이 Z1을 Z2로 나눈 다음에 이 부분은 1이 되죠. 얘 부분도 1이 되죠. 얘 부분 없어지죠. 그러니까 1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ii가 되니까 얘는 부반사가 이루어진다. 저런 식으로. 얘가 정반사가 하나 일어났으니까 얘는 하나가 부반사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는 Z2가 무한대라면서요. 이걸 계산해보면 얘는 0이 나옵니다. 얘는 아까처럼. 그러니까 값이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하나는 0, 하나는 2배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나중에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하나는 2배, 하나 0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여기서도 똑같이 플러스 나왔죠. 2 나왔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나왔죠. 그럼 얘가 0 나왔죠. 그럼 마이너스 나왔죠. 0 나왔죠. 그럼 플러스하고 2만 남았습니다. 플러스하고 2만. 요 4개의 변수 중은 항상 같다라고 여러분들이 또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요걸 계산하면 Z2가 0이니까 이 부분 없어지면 얘는 그냥 플러스 ii가 나오겠네. 계산 하나마나. 얘는 계산하면 이 Z2가 0이니까 이 Z1으로 하게 되면 이 2자가 있으니까 2배의 ii가 나올 거라는 거 안다는 얘기죠. 그래서 플러스하고 2자가 나올 거라는 거 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내용들을 좀 더 광범위하게 이해를 하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단이 개방되어 있는 거고 접지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잠깐 또 쉬었다가 예제 9-1부부터 해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